치매는 먹는 게 다야. 당은 소화기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채소를 꾸준히 잘 먹었을 때 뇌에도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치매는 많은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생활습관과 독소가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제거되는 적절하게 확보하는 것이 미래의 나를 소중히 여기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은 하나다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식단은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 책을 읽으신 지인들이 가장 놀란 게 정신건강과 식단이 이렇게 상관이 많은가 이렇게 깜짝 놀라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요즘 MZ들 특별히 인스타용으로 디저트 가게 많이 다니고 빵지술래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요. 이런 가공식품, 이런 이제 단 디저트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게 되고 혈당 스파이크가 폭이 아무리 작더라도 혈관에는 미세한 손상을 주게 되거든요. 급격히 혈당이 떨어졌을 때 브레인 포그의 현상을 겪게 됩니다. 굉장히 뇌가 안개가 낀 것처럼 무기력하고 약간 명료하지 않는 나른한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가공식품을 많이 먹었을 때 우리가 섭취한 모든 음식들은 일단 입으로 들어와서 분해되면 온 몸을 돌게 되거든요. 심장만 돌고 신장만 돌고 그런 게 아니고요. 뇌까지도 돌아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뇌에 일단 염증을 많이 일으키게 돼요. 우리가 치매를 가장 두려워하지만 한 신경과 교수님이 치매는 먹는 게 다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거든요. 이 말씀만 봐더라도 오랜 이제 신경과 환자들을 보셨던 분이 식습관과 만성질환이 얼마나 영향이 밀접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익균이 그 채소의 식이섬유를 발효해서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독소가 혈류를 타고 온몸을 도는 것을 방지한다고 했는데요. 뇌에도 염증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서적인 부분을 생각할 때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제 제 지인이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이제 들려준 게 딱 봐도 20대, 지금 막 10대를 벗어난 20대 같은 여성분 두 분이 걸어가면서 자신이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너도 먹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나도 먹지 하면서 누구도 먹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나열한 친구의 수가 너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제 딸도 중학교 때 2학년 때 친구가 우울증으로 아파서 거의 학교를 못 나왔었거든요. 요즘 우울증이 10대, 20대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 중에서 세로토닌 재흡수를 막는 정신과 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말하는 세로토닌이 사실 장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장이 건강해야 우리 몸에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장은 소화기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장은 굉장히 중요한 해독기관이고 면역기관이면서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은 장을 재발견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맛없는 음식을 먹고 불행한 것보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하겠다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짧고 굵게 살고 싶다. 정말 원하는 거 마음껏 먹고 짧게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현대의학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게 빨리 죽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어떻게든 연명치료 하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이른 시간에 아프게 되고요. 오랫동안 아프게 됩니다. 지금도 건강 수명이랑 평균 수명이 갭이 15년에서 20년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식습관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의 행복보다는 나중에 행복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몸이 원한다. 하지만 이거는 내 입이 원하는 거거든요. 내 몸이 원하는 거는 항상 채소입니다. 채소로 유익균의 먹이를 넣어주길 바라고 몸은 채소로 염증을 꺼주기를 바라는데
입은 단 것과 기름진 거, 짠 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마치 내 몸이 원하는 것처럼 익숙하게 반응하게 되죠. 식품 회사들은 어떻게든 경쟁 회사들이랑 차별돼서 소비자들이 더 많이 찾는 맛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맛이 아닐 수가 있고요. 우리 몸이 원하는 건강한 맛은 따로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1960년대만 해도 환갑잔치 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80, 90, 심지어 100세 노인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릅니다. 미래의 나를 소중히 여기는 습관을 이제부터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도 식습관으로 줄일 수 있을까요? 우울하신 분들이 요즘 너무 많으신데요. 일단 이런 분들은 약물 치료가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약을 받지만 내가 나를 스스로 많이 돌봐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식습관입니다. 식습관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울하다고 나를 위한 음식이라고 가공음식, 배달음식, 외식 음식을 먹고 한 끼를 때운다.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하고 건강한 식재료로 자기 돌봄을 하시는 분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울증이 우리 몸과 정신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활동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우울하면 운동을 하라고, 러닝을 하라고 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운동할 때 우울증을 예방하는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요. 수면도 잘 해야지 우리 몸 안에 독소가 해독되는 원활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하시고 불안하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때 일단 좋은 식사로 시작해 보시고 수면과 운동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물 치료 계속 하시면서 이런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어야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채소를 먹는 것이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당뇨, 혈당 잘 조절해야지, 치매, 신경과 질환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분해돼서 온 몸을 돌기 때문에 뇌에도 똑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일부 학자들에게서는 치매가 제3의 당뇨병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뇌 세포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우리 몸은 그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다 보면 세포가 인슐린을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인슐린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응이 떨어지는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만성질환의 기전이라고 보는데요. 이 인슐린이 많이 생겼는데 인슐린 분해 효소가 인슐린도 분해하지만 우리 몸의 치매의 원인이 되는 베타 아밀로이드도 분해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인슐린을 분해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니까 베타 아밀로이드, 치매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분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력이 미처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을 잘 조절하는 게 치매 예방에 정말 중요한 일이 됩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들에서 치매가 일반인보다 높은 현상이 있고요. 잘 먹는 거, 어떻게 보면 혈당을 올리지 않는 식사를 잘 하는 거, 그리고 가공식품이 있는 첨가물들이 다 신경 독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이런 신경 독소의 염증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혈당도 완만하게 하고 독소도 배출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채소가 해독 시스템의 중심에 있게 됩니다. 정말로 채소만으로 치매 예방이 가능할까요? 치매가 너무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치매가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치매는 생활습관 병이고요. 실제로 일부 학자들은 치매를 생활습관 병이라고 보기까지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치매의 원인을 다 밝히지는 못했고 치료제도 지금 개발 중이지만 가장 확실하게 일상에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뇌신경을 보호하고 뇌혈관을 보호하는 성분이 많은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생활습관과 그리고 운동,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는 마음습관, 독소가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제거되는 수면 시간을 적절하게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어느 한순간에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한 달 동안 영어를 열심히 하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꾸준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습관, 중요해 보이지 않는 습관이 우리 몸을 지키고 10년 뒤에 저희 삶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 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될 것 같은데요. 의사지만 몰랐던 채소의 효능, 효과를 한 권에 다 녹여냈습니다. 실제적으로 채소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도 정말 세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암으로 세상을 떠난 친구를 생각하며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하나는 선물하고 싶은 친구들이 떠오른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채소를 정말 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채소를 사셨다는 분들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책을 쓴 목적을 달성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평생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그 건강한 생활습관, 채소 많이 드시고 꾸준히 드시고 운동과 수면, 마음가짐 또 친밀한 인간관계로 평생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